2022년 2월 11일 오픈DMQA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과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세미나의 목차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선 첫 번째로는 딥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을 처음 제시했던 NCSN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델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DDPM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이 NCSN과 DDPM이라고 하는 모델이 결국에는 이 SD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동일한 모델이다라는 것을 밝힌 논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에 들어가기 앞서서 발표자 소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한샘이고요. 현재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 아래에서 석사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딥 제너러티브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페이퍼 초이스 코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리더보드를 하나 캡처해 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해당 리더보드는 이 시파10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해내는 태스크에 대한 리더보드입니다. 해당 리더보드를 살펴보면 이제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랭크를 살펴보면은 해당 모델들이 모두 상위의 랭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생성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겐이라고 하는 모델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생성 모델인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모델이 이제 겐의 성능을 뛰어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딥 제너러티브 모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너러티브 모델, 생성 모델을 설명을 할 때는 이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해서 많이 설명을 진행을 하곤 합니다. 이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의 목적 같은 경우는 py 기분 x를 모델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py 기분 x를 모델링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 x에 대해서 어떤 레이블이 뭐냐, 즉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예시를 들어보면 가 주어졌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주로 목적이 되는 모델링을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제너러티브 모델,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레이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X를 모델링을 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 모델의 목적은 데이터의 분포가 뭔지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데이터의 분포를 찾을 수 있게 되면 저희는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딥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제 그 딥러닝의 등장 이후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이제 이 딥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제 GAN, VA, 플로우 베이스 모델 등이 이제 존재하게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이런 생성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모델이 경쟁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습이 불안정하다라는 점이 이제 겐의 등장 이후에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V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하는 걸 이제 최대화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 최대화하지 못한다. 그리고 플로우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어떤 역함수 구조가 이제 이런 모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모델의 제약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단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단점들, 기존의 생성 모델들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해당 논문은 이제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처음 제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2019년도 닙스에 발표가 되었었고 2월 10일 기준으로 235회 정도 인용이 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 대해서 소개하기 앞서서 간단한 이제 이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모집단에서부터 이제 샘플링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엠니스트 데이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한 모집단이 있을 거고 그 모집단으로부터 이 엠리스트 데이터들이 이렇게 샘플링이 되고 이 샘플링이 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관측을 해서 어떤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집단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이 샘플링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는 해당 데이터들은 이 모집단의 데이터 분포상에서 높은 확률값을 갖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이 이제 높은 확률값을 갖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들이 이제 샘플링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주 샘플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 데이터들을 이제 관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베이스 제너티브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랜덤한 노이즈를 먼저 생성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공간상에서 이미 랜덤한 노이즈를 생성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어떤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나가게 되면은 점점점 확률값이 높은 그러한 공간으로 점점점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확률값이 높은 공간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관측했었던 그러한 데이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스코어 베이스 제너티브 모델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베이스 제너티브 모델에서 이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미분으로 정의가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식으로 보통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는 어떤 모델이 있고 그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떤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데이터 X에 대한 미분이다라는 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건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그 분포에 대해서 그 PDF 값을 PDF 펑션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해당 펑션을 이제 그 x에 대해서 로그 px에 대해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계산이 되고 이 해당 값이 이제 스코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값을 가지고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평균이 0,0이고 이제 코밸런스 매트릭스가 이제 이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인풋 값으로 어떤 0,0.5라고 하는 x 값이 주어졌을 때 스코어는 이제 다음에 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입력 데이터 x도 2차원이고 스코어도 2차원이다 라는 입력 데이터와 스코어의 디멘전이 동일하다라는 점을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코어 베이스 제너티브 모델의 이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로부터 스코어라고 불리는 그 기울기 값을 먼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 공간상에서 이 각각의 기울기 값들을 먼저 추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이제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고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트레이닝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이 된 스코어를 바탕으로 저희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랑수빈 다이나믹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스코어 값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 확률값이 높은 구간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스코어 값들을 잘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어떤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그 데이터 X에 대해서 스코어를 잘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자가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그 로스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거는 설명했던 것처럼 그 스코어에 정의가 돼서 이제 스코어가 되겠고요. 어떤 x를 입력받았을 때 그
스코어 네트워크의 출력값이 이제 이 스코어 값과 유사해지도록 하는 로스를 통해서 이 스코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당 측에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PX에 대한 정보를 즉 PX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 스코어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가 실제 디스트리뷰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스코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 2005년도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코어 매칭에서 보여주는 로스 펑션 역시 완벽한 로스 펑션은 아닌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스코어 값에 미분을 취한, 그러니까 미분을 두 번 취한 형태가 되겠고, 이걸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디멘전 by d의 어떤 행렬이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 디멘전이 커짐에 따라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자체를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2011년도에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왔고요.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은 이제 해당 측을 이제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코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매칭과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논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 그 로스 펑션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스코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 X를 입력받았을 때 거기에 약간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 걸 이제 X tild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약간 추가한 다음에 그 가우시안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의 스코어를 예측을 하면은 저희가 비록 그 노이즈가 더해진 형태의 스코어를 추정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가 원래 추정하려고 했던 스코어와 동일해진다라는 것을 밝힌 게 이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이 노이즈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제 추정하고 싶은 스코어와 저희가 노이즈를 추가한 형태의 스코어가 이제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에서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 스코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학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주어질 거고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약간의 노이즈가 추가된 형태의 데이터가 결국에는 네트워크로 활용이 되고 네트워크의 출력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의 출력값을 이제 다음에 펑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노이즈를 추가하는데 그 노이즈를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가정을 하면은 다음에 Q세타라고 하는 분포가 이제 단순히 어떤 노멀 분포,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스코어 계산하면서 보여드렸던 예시에서처럼 이 노멀 분포의 스코어 값을 계산을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에 스코어 네트워크를 굉장히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스코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데이터 어떤 스코어를 내뱉어주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의 디멘전과 스코어의 디멘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입력과 출력의 그 디멘전이 동일한 어떠한 구조의 네트워크든 다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논문에서는 이제 유닛이라는 모델의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 스코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살펴봤던 거는 이제 스코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할 건지, 즉 데이터 공간상에서 이 스코어들을 어떻게 추정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추정된 스코어를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샘플을 생성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그 스코어 네트워크를 잘 학습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데이터 공간상에서 저희가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임의의 랜덤 노이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스코어 값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어떤 확률값이 높은 공간에 도달하게 되고 그 확률값이 높은 공간에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은 그 이전 시점의 데이터가 주어지고 거기에 이제 스코어 값이 더해져서 이제 그 다음 시점의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텀은 이제 랜덤 노이즈인데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로컬 맥시마 같은
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컬 맥시마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랜덤한 노이즈 텀을 더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포인터들이 이제 랜덤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확률값이 높은 그러한 공간을 찾아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에서는 이제 한 가지 문제점, 이전의 방식들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면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확률값이 낮은 부분에서는 이제 데이터들이 잘 샘플링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확률값이 낮은 그러한 데이터 공간에서는 이 스코어의 추정이 굉장히 부정확해진다라는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데이터들이 샘플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주로 이 확률값이 높은 공간에서 많이 샘플링이 되다 보니까 이 확률값이 낮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스코어를 추정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코어를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스코어를 값을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이 샘플링된 데이터로 스코어 값을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 확률값이 낮은 공간에서는 굉장히 스코어 값이 기존의 스코어, 그러니까 실제 스코어 값과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문제 상황은 확률값이 낮은 공간에서 스코어 추정이 부정확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그러면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스코어를 추정을 하자라는 것을 아이디어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이 확률값이 낮은 공간들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코어 값의 추정이 부정확해지는데 이 데이터에 노이즈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 확률값이 낮은 공간까지 같이 채워주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스코어를 추정을 하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데이터 공간상에서 스코어 추정이 정확해질 수 있다. 것을 해당 논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기존의 스코어 네트워크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스코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노이즈를 더해주는 과정은 동일하고요. 그 노이즈가 더해진 데이터와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의 노이즈를 더해줬는지에 대한 컨디션이 하나 더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노이즈 컨디션 스코어 네트워크라고 해당 논문에서 이름을 붙이게 되고 줄여서 NCS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함수도 살짝 바뀌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기존에는 데이터만 인풋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데이터의 이제 노이즈의 크기까지 더해진 형태로 이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아웃풋이 정의가 되고 여기서 봤던 거는 이제 똑같이 가우치안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더해주는 게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NCSN 네트워크를 다음의 로스 펑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스코어를 추정을 하는 그 네트워크의 구조가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테스팅 과정,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는 과정도 살짝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기존의 기존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스코어를 추정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그 확률값이 낮은 공간에서는 스코어 추정이 굉장히 부정확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데이터의 그 노이즈 값을 굉장히 키움으로써 이 확률값이 낮은 공간도 데이터를 다 채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스코어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확률값이 낮은 공간에서 스코어 값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여기까지 스코어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점점 이 노이즈 크기를 감소시켜가면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노이즈 크기를 더 줄여서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포문이 총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포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 스케줄에 대한 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큰 거부터 작은 거로 점점 줄여나가는 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포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 랑수맨 다이나믹스라고 불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T1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스코어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이제 스코어를 추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모델의 이름을 NCS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추정이 된 스코어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과정을 이제 랑주빈 다이나믹스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노이즈를 큰 거부터 작은 거를 줄여가면서 이제 랑주빈 다이나믹스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버닐드 랑주빈 다이나믹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음은 이제 디퓨전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DDPM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2020년도 닙스에서 발표가 됐었고 2월 10일 기준으로 180회 정도 인용이 된 논문입니다. 해당 모델의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줄여서 MLE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생성 모델의 목적은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포를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 바로 MLE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멀 분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노멀 분포도 이제 평균과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노멀 분포가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의 노멀 분포인지는 모르는 그러한 모집단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모집단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가 샘플링이 되고, 이 샘플링이 된 데이터를 이제 저희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1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샘플링이 됐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거였는지를 추정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평균값이 1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 표준 편차가 1이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이제 실제 해당 이제 파라미터들이 실제 이 모집단의 데이터의 분포였을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이고 시그마가 1이었을 때 이제 PDF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1이 이 해당 분포로부터 샘플링 됐을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PDF 값을 계산을 하면은 해당 데이터가 해당 분포로부터 샘플링 됐을 확률을 값을 각각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다르게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평균이 원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PDF 값을 각각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PDF 값을 모두 곱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likelihood function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가정한 이 주어진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파라미터들이 실제 데이터 분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어진 파라미터를 이용한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일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ikelihood function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평균이 1이고 시그마가 1인 경우에는 likelihood가 굉장히 0.0028인데 이제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경우에는 likelihood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likelihood 펑션을 기준으로 저희는 결국에는 이 둘 중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조금 더 적합한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파라미터가 더 적합한가를 판단을 해보면 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더 적합하다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원래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시그마가 1이고 이제 평균이 0이었다라는 것을 추정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저렇게 likelihood를 계산을 해볼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MLE를 수행을 할 때는 likelihood 펑션을 U랑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값이 0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이제 이 U와 시그마의 MLE를 통해서 추정한 그 파라미터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Variation Autoencoder VAE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likelihood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이 likelihood를 최대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likelihood를 계산을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이 PDF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VAE에서는 다음과 같이 PDF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Z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입력 데이터 X를 잘 설명해주는 어떤 특징 값이다라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PDF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모든 Z 값에 대해서 다음에
식을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PX에 대해서 바로 계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VAE에서 이제 에서의 아이디어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불리는 값을 이제 저희의 인풋 데이터 X로부터 가져오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의 Z 값을 X 값으로부터 가져올 건데 그 실제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저희가 모델로서 이 실제 디스트리뷰션을 잘 추정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식이 되겠고, 이 KL이라고 하는 거는 KL 다이버전스를 의미를 하는데,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두 분포의 차이를 측정해주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 X 값으로부터 이 Z 값을 잘 추정을 해내는 그 분포를 잘 approximate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다음의 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바뀔 수 있게 되는데, 해당 유도 과정은 이제 어펜딕스 첫 번째에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VAE에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은 어떤 X 값으로부터 Z를 추정하는 이제 트루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거를 잘 추정하는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그 모델의 그 두 분포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데이터의 likelihood를 이제 최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likelihood가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최소화하고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VAE의 목적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식을 이제 잘 풀어내면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식에 의해서 잘 풀어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가 X로부터 만들어낸 그 Z는 Z가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분포랑 이제 유사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약 조건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력 데이터를 이제 디코더로 다시 잘 복원을 했을 때 이 두 재구축 오차에 대한 차이가 최소화가 되라라고 하는 로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DDP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PM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forward process라고 불리는데요. forward process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forward proc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forward process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랜덤한 노이즈로 이제 무너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노이즈를 점점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DDPM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VA와 지금 설명드리는 DDPM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데이터 X를 잘 설명해주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불리는 Z로부터 이제 X를 생성해내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둘 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 모델의 다른 점은 이제 VA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Z 하나로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딕션 모델 DPM에서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다음과 같은 마코브 체인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코브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랜덤 프로세스의 일종인데,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확률 변수들의 다열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이제 시간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축에 따라서 확률 변수들이 나열된 이러한 거를 이제 랜덤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마코브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 이전 시점에만 영향을 받는, 현재 변수가 이전 시점에만 영향을 받는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마코브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X2 같은 경우는 X1에서만 영향을 받고, 여기 X3 같은 경우에는 X2에서만 영향을 받고 X1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마코브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코브 체인을 이제 이전 시점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걸 이제 마코브 프로퍼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VA랑 DDPM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VAE에서는 X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DDPM에서는 X0로 표현을 하고요. 그 VAE에서는 Latent Variable Z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DDPM에서는 다음과 같이 X1부터 XT까지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AE 로스를 이제 그대로 DDPM의 로스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도했던 그 DDPM의 로스를 이제 잘 유도를 하면 이 중간에 식이 나오게 되고 또 중간 식을 잘 유도를 하면 이 마지막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의 유도 과정은 어펜딕스 두 번째에 넣어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유도 과정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DDPM의 로스는 다음과 아래 보이시는 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이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계속 더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서 결국에는 랜덤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우시안 노이즈의 그 노이즈가 충분히 작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리버스 프로세스도 역시 가우시안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XT에 대해서 XT 기분 XT-1이 가우시안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XT-1 기분 XT가 가우시안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스몰 노이즈라고 하는 조건이 붙으면 그 경우에는 이제 봤을 때도 가우시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버스 프로세스가 가우시안이다라는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리버스 프로세스 어떤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잘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XT가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분포랑 이제 동일하도록 만들어주는 로스 텀이 되겠고 이 두 번째 로스 텀 같은 경우는 그 리버스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로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X1부터 X0로 나가는 그러한 한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DDPM이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학습을 하는 거고 이 리버스 프로세스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잘 추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베타 틸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음의 식으로 베타 틸다가 표현이 되는데 이 베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포워드 프로세스의 노이즈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는 저 베타 틸다라고 하는 값이 결국에는 그냥 계산이 되어서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DDPM에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가우지안 디스트리뷰션의 이 뮤값, 평균값을 추정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펑션을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민값을 다음에 모델로 추정을 해보자라는 것이 로스 펑션이 되겠고 해당 식을 잘 유도를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이제 어펜딕스 3에 넣어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다음에 모델을 이제 뭘 사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유넷 기반의 이제 픽셀 CNN++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다음에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DDPM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PM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저희의 데이터가 주어질 거고요. 데이터가 이제 어떤 T시점의 데이터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T시점의 데이터로 보내진다는 것은 노이즈를 계속 더해서 어떤 시점으로 보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이즈가 추가된 형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시간의 정보인 t와 함께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의 아웃풋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된 모델의 아웃풋을 가지고 이제 어떤 랜덤 노이즈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랜덤 노이즈를 이제 과의 차이가 줄어드는 형태로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학습을 했던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지막 라지 t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랜덤 노이즈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랜덤한 노이즈를 이제 마지막 시점이라는 정보와 함께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이 계산이 되고 다음의 값을 이제 다음에 식에 넣어주게 되면은 그 한 시점 이전에 t-1 시점에 어떤 데이터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의 과정을 이제 마지막 지점부터 이제 첫 시점까지 계속 진행을 해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NCSN과 DDPM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두 모델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CSN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랑 이제 노이즈 스케일을 이제 입력받아서 최종적인 모델의 아웃풋을 내게 되겠고, DDPM 같은 경우도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제 T 시점에 대한 정보와 함께 모델에 입력해서 모델의 출력값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델의 출력값과 어떤 랜덤한 노이즈를 이제 서로 랜덤한 노이즈의 차이를 줄여주는 그러한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x7-x가 결국에는 x에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준 게 x7다이기 때문에 x7에서 x를 빼주게 되면 가우시안 노이즈가 남아서 이 텀이 이제 랜덤한 노이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팅 과정, 즉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NCSN에서는 이제 이전 시점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스코어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서 확률값이 높은 구간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수행을 했었고, DDPM에서도 역시 이제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이제 그 이전 시점의 데이터들을 계속 입력받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이제 DDPM과 NCSN이 결국에는 이 SD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동일한 모델들이다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1년 ICLR에 발표가 됐었고, 2021년도 ICLR에서 이제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논문이 되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이제 여기에 이제 SD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ODE와 SD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DE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저희 나라 말로 하면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어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식이 주어지고 그 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어떤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미분 방정식인데, 이 상미분 방정식에 대응이 되는 그 상미분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값을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분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그냥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변수 하나에 대한 그런 미분 방정식을 이제 ODE,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제 적분을 취하는 게 이제 가장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1번과 같은 어떤 ODE가 존재할 때 각각의 적분을 취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상미분 방정식에 대응이 되는 어떤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초기값에 따라서 이제 함수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SD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SD도 결국에는 이제 미분 방정식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하나 달라지는 거는 이제 ODE에서 하나의 어떤 랜덤리스가 추가된다, 그러니까 어떤 랜덤성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DE에서 어떤 ODE를 솔브한다, ODE를 풀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SD에서는 SD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랜덤 프로세스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PM 설명하면서 그 마코프 체인 설명하면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확률 변수들의 나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SD를 풀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특정 시점 t에 대해서 잘라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확률 분포를 찾을 수 있고, 이 시점에서 이제 그 랜덤 프로세스를 잘라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들이 나열된 형태의 랜덤 프로세스를 찾는 게 결국에는 이 SD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결국에는 이 NCSN과 DDPM의 어떤 컨티뉴어스한 버전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DDPM에서는 저희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타임스텝만큼 이제
점점 노이즈를 추가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노이즈를 추가해 나가고 그 컨티뉴어스하게 노이즈를 제거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forward SDE 같은 경우는 데이터부터 노이즈를 추가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reverse SDE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노이즈로부터 노이즈를 제거를 하면서 데이터를 다시 생성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reverse SD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reverse SDE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스코어 펑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스코어 펑션을 활용을 해서 이 reverse SDE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DE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더 NCSN과 DDPM이 어떻게 같아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N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를 더해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DDPM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노이즈를 더해가는 과정, 즉 해당 논문의 관점에서 보면은 forward SDE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식을 이제 SDE로 유도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해당 식을 SDE로 유도를 하면 다음과 같은 어떤 SDE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orward SDE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 이제 NCSN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forward SDE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 DDPM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NCSN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SDE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이제 VESD라고 부르게 되는데, 타임스텝 t가 이제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 베리언스가 점점 커진다라고 해서 베리언스 익스플로딩 줄여서 VESD라고 부르게 되고요. DPM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스텝 t가 커짐에 따라서도 그 베리언스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베리언스 프리저빙 SD 줄여서 VPSD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forward SD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되고, forward SD에는 이제 그거에 대응이 되는 항상 reverse SD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reverse SD에 대해서는 이제 스코어 펑션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에는 그 스코어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럼 스코어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NCSN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이제 해당 논문에서 NCSN++, DDPM++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해당 아키텍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의 깊이만 조금 늘려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는 그 앞에서 스코어 네트워크를 학습함에 따라서 그 스코어 펑션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스코어 펑션을 통해서 리버스 SD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리버스 SD를 푸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SD를 풀 수 있는 솔버들은 이제 다양한 솔버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오일러 마루야마나 이제 룬게킨타 같은 방법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 리버스 SD를 풀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프리딕터랑 커렉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딕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리버스 SD를 풀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제 프리딕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커렉터 같은 경우는 그 리버스 SD를 풀어서 만들어낸 그 데이터로부터 랑즈빈 다이너믹스를 다시 한 번 더 실행하는 과정을 이제 커렉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냥 휴리스틱하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 더 좋은 양질의 샘플을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이 SD를 점점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스코어 베이스 제너티브 모델과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가장 처음 살펴본 논문은 이제 스코어 베이스 제너티브 모델을 처음 제시했던 NCSN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이제 랜덤한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스코어 값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확률값이 높은 공간에 도달하게 되고, 해당 공간으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인 DDPM에 대해서는 DDPM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 나가는 과정을 포워드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하고,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된다면
노이즈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 논문에서는 이제 NCSM과 DBM이 이제 SD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결국엔 동일한 그런 모델들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논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세미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